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내와 헬스장에 갔고 와이프는 스쿼트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 트레이너가 다가와 자세를 고쳐주었죠. 근데 그의 손이 와이프의 허리에 닿을 때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와이프의 눈빛이 반짝거리는 걸 보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사연 들려주는 남자 사들남입니다.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직장인 남자입니다. 제 인생에 큰 폭풍이 지나갔고 그 폭풍의 흔적이 남아 이렇게 글로 남겨봅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와 와이프는 결혼 10년 차예요. 그리고 자녀는 없고요.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하늘이 허락하지 않았나 봅니다. 물론 와이프와 제가 심각한 비만이어서 그랬던 것도 있겠죠. 여튼 비만인 몸이었지만 서로를 보면서 웃을 수 있는 사이였어요. 그렇다고 통통한 몸매가 안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 통통한 몸매로 껴안고 잘 때면 정말 따뜻했죠. 하지만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결과가 좋지 않아 함께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저는 105kg에서 77kg으로 와이프는 75kg에서 59kg까지 몸무게를 줄였습니다. 나름 엄청 노력했거든요. 근데 살을 뺀 만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사랑스러움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난 샐러드 먹을 거야. 당신은 알아서 해. 와이프가 대답했죠. 또? 우리 같이 먹은 게 언제였더라? 다이어트 중이잖아. 왜 자꾸 유혹하려고 해?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대화도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매일 저녁 함께 헬스장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운동만큼이나 강렬한 것을 만났죠. 바로 남자 트레이너였습니다. 30대 초반에 젊고 건강한 남자였어요. 운동을 전공하고 프로선수 출신이라 체격도 좋았죠. 그의 근육은 마치 조각상 같았어요. 여성 회원들의 시선이 그에게 꽂히는 걸 보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질투? 아니면 열등감? 그나저나 와이프의 몸매가 좋아지면서 많은 남자들의 시선을 받았어요. 처음엔 자랑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예전에 통통했던 와이프가 날씬하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변하는 걸 보며 저도 더 열심히 운동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그 트레이너처럼 될 수는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내와 헬스장에 갔고 와이프는 스쿼트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 트레이너가 다가와 자세를 고쳐주었죠. 근데 그의 손이 와이프의 허리에 닿을 때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와이프의 눈빛이 반짝거리는 걸 보았거든요. 그 눈빛은 예전에 저를 바라볼 때의 그것과 같았어요. 자, 이렇게 하세요. 엉덩이를 뒤로 빼고 허리는 곧게 펴세요. 트레이너가 말했습니다. 아, 네. 이렇게요? 와이프가 대답했어요. 네, perfect. 아주 좋아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와이프에게 물었어요. 오늘 그 트레이너랑
뭐야? 왜 그렇게 친하게 지내? 뭐, 무슨 소리야? 그냥 운동 가르쳐 주는 거잖아. 가르쳐 주는 거 맞아? 너무 친밀해 보이던데?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질투해? 그날 밤 우리는 큰 싸움을 했어요. 와이프는 저를 질투심 많고 미성숙하다고 비난했고, 저는 와이프가 다른 남자의 시선을 즐기고 있다고 말했죠. 결국 싸움 끝에 헬스장을 옮기기로 합의했지만 우리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 제 직장에서 승진의 기회가 왔습니다. 대신 저녁 근무를 해야 했죠. 와이프와 상의를 했고 같이 동의를 했어요. 인생에 한 번뿐인 기회라 생각했고 이게 저희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퇴근 시간이 달라지니 우리는 각자 다른 시간에 헬스장에 가야 했어요. 저는 아침에, 와이프는 저녁에 갔죠. 여보, 우리 이제 저녁에 못 만나겠네.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서로 시간 활용하면 되지 뭐. 와이프가 대답했어요. 그래도 주말엔 같이 보내자. 응, 그래야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와이프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와이프는 이미 출근한 뒤였어요. 주말에도 와이프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집을 비웠죠. 우리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저는 와이프에게 진지한 대화를 요청했어요. 여보, 우리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 뭐가 문제일까? 무슨 말이야. 아무 문제 없어. 정말? 난 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난 괜찮아. 와이프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마치 얼음장 같았죠. 그 순간 저는 우리 사이에 커다란 빙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빙하를 녹이려 노력했지만 와이프는 계속 저를 밀어냈어요. 불안감이 커지면서 의심도 생겼습니다. 와이프가 외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을 지우려 노력했지만 자꾸 떠올랐어요. 결국 저는 와이프의 휴대폰을 몰래 보게 되었죠.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수상한 연락처나 메시지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다시 어느 날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충격적인 말을 제게 하더군요. 요새 사모님이 마사지를 받으시던데 저도 좀 소개시켜 줄 수 있나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어제도 그 자주 오시던 마사지사분께 마사지를 받으시던 것 같던데요? 지난번에 여쭤봤더니 그분을 만나고 굉장히 몸이 좋아지셨다고 하셔서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CCTV로 확인했고 그 남자가 바로 트레이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와이프를 안아주고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의심했던 게 사실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죠. 다음날 전 하루 휴가를 내고 와이프를 미행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차 안에서 기다렸고 와이프가 출근하는 걸 지켜봤어요. 와이프는 평소와 다름없이 화장을 하고 예쁘게 차려입고 나왔어요. 하지만 회사 방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죠. 와이프는 헬스장에 있는 쇼핑몰에 차를 세웠고 그 트레이너가 와이프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둘은 연인처럼 행동하며 키스했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사랑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렇게 친밀한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죠.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연락을 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없이 들어주셨어요. 아들아, 힘내.
이건 네 잘못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증거를 모아. 그리고 좋은 변호사를 소개시켜 줄게. 착잡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와이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집에 일이 좀 생겨서 오늘은 부모님 댁에서 자고 간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걱정하는 듯한 아내의 목소리에서 저는 뭔가 모를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없을 때 트레이너와 보낼 시간을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 순간 와이프가 저를 얼마나 안중에도 없어 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렇게 와이프에게 거짓말을 한 저는 몰래 집 앞으로 향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둘이 함께 우리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깐 기다렸다가 저도 몰래 집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들으니 음악과 신음소리가 함께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엇인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게 됐죠. 저는 휴대폰으로 녹화를 시작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10년간 사랑했던 제 아내와 그 트레이너의 모습을 목격했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요. 근데 이건 현실이었죠. 저의 얼굴을 본 와이프는 비명을 지르며 이불로 몸을 가렸고 트레이너는 발가벗은 채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뭐 하는 거야, 이 자식아? 트레이너가 소리쳤어요. 너야말로 뭐 하는 짓이야? 제가 외쳤죠. 순간 저도 모르게 주먹이 나가 그의 목을 가격했어요. 트레이너는 기침을 하며 바닥에 쓰러졌고 저는 그를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렇게 트레이너를 쫓아낸 뒤 집으로 돌아와 와이프에게 말했어요. 옷 입어. 거실로 나와. 거실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마치 법정에 선 것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죠. 저는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어? 제가 물었어요. 와이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죠. 내가 그렇게 나쁜 남편이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와이프는 울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그놈을 사랑해? 이 질문에 와이프는 고개를 저었지만 역시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제 안에서 폭발했어요. 뭐라도 말해봐, 제발. 와이프는 겁에 질린 듯 떨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 번도 와이프에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거든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감정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어요. 당신, 제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우리 10년이나 넘게 함께 했잖아. 그 시간이 너에겐 아무 의미가 없었어? 와이프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의미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그럼 왜?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와이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나도 몰라. 그냥 공허했어. 우리 사이에 뭔가 빠진 것 같았어. 뭐가 빠졌는데? 내가 채워주지 못한 게 뭐야? 관심, 설렘, 그런 거? 와이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걸 말해주지 그랬어. 내가 노력했을 텐데. 말하기 어려웠어. 당신도 바빠 보이고 나도 내 감정을 정확히 몰랐어. 침묵이 흘렀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우리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와이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뭘?
뭘 어떻게 돌아가? 그 사람과 당신이 만난 그 이후로 우리의 결혼 생활은 끝났어. 넌 그 사람을 선택했고 날 배신했거든. 이건 실수야. 와이프가 외쳤어요. 아니, 그건 선택이었어. 네가 선택했고 이게 그 결과잖아. 내가 알아차렸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 와이프가 흐느끼면서 말했어요. 내가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네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사실대로 말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오늘 찍은 영상을 보여줄 거야. 와이프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저는 와이프가 짐을 싸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0년 동안이나 함께 살았던 사람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는 건 참 괴로웠어요. 마치 제 인생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도 느꼈어요. 와이프가 집을 나간 후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어요. 아들아, 너 잘했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젠 법적인 절차에 집중해. 변호사를 소개해 줄 테니 만나봐. 그 후 일주일간 저는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거의 하지 못했죠. 집안 곳곳에 와이프의 흔적이 남아있어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고 일에 집중하려 노력했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됐어요. 그들은 제게 이렇게 말해줬죠. 넌 잘못한 거 없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이번 일을 겪었으니까 더 강해질 수 있어. 힘내. 그렇게 저는 서서히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와이프를 만날 준비가 됐어요. 변호사와 상의해서 이혼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물론 아직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어요. 이제는 제 자신을 돌보는데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새로운 취미도 찾아보려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다고 저를 이렇게 만든 아내와 트레이너를 용서하진 않을 겁니다. 곧 있을 재판의 결과를 여러분께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과 저도 사연자분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어디에도 말하지 못했던 여러분만의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려주는 남자 사들남이었습니다.